안녕하세요. 서용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재 36쪽 2-3단원 단어의 품사 부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품사라고 하면은 단어들을 비슷한 성질,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나눠 놓은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단어를 나눠 놓았다는 얘기는 그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단어를 나누는 기준, 즉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몇 가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품사 분류. 첫 번째 형태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형태. 형태는 단어의 형태, 즉 단어의 모습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나뉘어요. 모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자, 형태 변함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불변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가변어라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들은 불변어에 들어가게 돼요. 거의 대부분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체언이라던가 수식언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독립언 이런 애들은 변하지 않고요. 가변어 사용될 때의 형태가 변화한 애들, 이게 가변이 된다는 것은,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끝 부분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한 애들은 딸랑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들 있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해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그렇죠.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동사. 뭐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애를 모양이 변하면 달리다의 의문형은 달렸냐, 뭐 달리냐, 과거형, 달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요. 다음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도 있겠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라고 해요? 그렇죠. 형용사, 형용사.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모양이 변한 조사가 있어요. 격조사 중에 우리 뭐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서술격조사라는 애들 있죠. 서술격조사. 뭘 뜻해요? 그렇죠? 이다가 있어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철수이다의 철수이다. 이다. 이 철수이다인데 이것의 의문형은 철수이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이다. 즉 이다는 무슨 격조사? 그렇죠. 서술격조사.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만 가변어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품사 분류 기준 중에 첫 번째, 분류 기준 중에 첫 번째는 형태를 봤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기능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기능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나눠보는 거예요. 자, 우리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기능은 5가지로 나눕니다. 5가지.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체언이 있고요. 두 번째 용언이 있고요. 세 번째 수식언, 네 번째 관계언, 다섯 번째 독립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보호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요. 다양한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품사도 알려두셔야 되는데 의미에 따라 나봤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크게 명대수 이렇게 외우죠. 명대수. 얘들은 체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용언이라고 하면 용자가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쓸 용자를 씁니다. 활용되는 말. 그래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체언의 뭐뭐뭐, 명대수,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동형 이렇게 있고요. 다음 수식어원이라는데 수식한다는 얘기에 말 그대로 꾸며줍니다.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형사, 부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음 관계어원이라는데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맺어줘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여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사. 근데 조사가 또 많습니다. 조사는 나중에 품사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독립어원이라는데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가 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얘는 문장 내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쉼표, 반점이라고 하죠. 이 반점이 찍혀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감탄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체언의 뭐뭐뭐, 그렇죠. 명대수, 용언에 활용하는 말 두 가지, 동사, 형용사. 다음에 수식하는 말, 체언을 꾸며주면은 관형사. 다음에 주로 용언 혹은 문장 전체, 다른 성분들을 다 꾸며줄 수 있으면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관계언,
다른 단어들과의 문법적 관계를 맺어준 애였죠. 조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어, 홀로 쓰이는 감탄사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불변어, 가변어와 연관져서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아까 전에 가변어 모양이 변한 애가 있었죠. 누구?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는 기능에 따라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용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용언에는 별표 좀 치시고요. 용언 별표 치시고요. 얘는 가변어에 해당돼요. 가변어. 모양이 변합니다. 다음에 우리 서술격 조사 이다 있었죠? 관견에 해당되죠. 조사. 그래서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놈의 조사라는 애는 불변어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 불변어예요. 그리고 가변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품사 개념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몇 품사? 국어의 품사는 구품사입니다. 간혹 팔품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 영어예요, 영어. 예, 팔품사는 영어에서 나오는 이 개념이고요. 국어는 구품사입니다. 총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체한, 용언, 수식어, 관계원, 독립어는 의미에 따라 다시 명대, 수,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몇 개의 품사요? 9개의 품사로 나뉜다. 9개의 품사로 나뉩니다. 위에 우리 이 의미에 따라 나는 것을 기능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주시고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체언. 얘들을 체언이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 뭐라고 부르나요? 활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용언.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끝이 변합니다. 어미가 변해요.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 다 꾸며준 역할을 하죠. 꾸며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수식한다고 해서 수식언. 다음에 조사는 어떤 기능을 했었나요?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해요? 네, 관계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언. 다음에 감탄사라고 했는데 감탄사는 홀로 쓰인다고 했었죠. 혼자 반점이 찍혀서 이 문장과 독립적으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언. 품사, 분류 기준 총 3가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 몇 가지씩 무엇들이 있는가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연습장에다 적으면서 꼭 외우세요. 필수입니다. 자, 됐으면 이제 이 품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7쪽이네요. 교재 37쪽에서 먼저 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몸체자를 써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로 몸뚱아리가 되기 때문에 몸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빠지면 문장이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 이렇게 였었죠. 명이라고 하는데 명자는 무슨 명? 그렇죠. 이름 명자를 나타내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은 명사라고 합니다. 그게 나누는 기준이 특정에만 나타내냐 아니면 두루두루 나타내냐에 따라서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렇게 나뉘어요. 뭐 선생님 이름 서용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를 지칭하는 표현은 서용범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주변에 보이는 분들 다 사람이죠. 사람같이 두루두루 쓸 수 있으면 보통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김철수, 서울시 이런 것들은 하나만 있으니까 고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쓰면 보통명사. 자, 이거는 두루 쓸 수 있냐 유일하냐 유일성 유무에 따라 나눴다면 얘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들은 얘들은 자립명사에 들어갑니다. 두루두루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 도시 이렇게만 써도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단어, 특히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반드시 꾸밈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명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것 이런 건데 뭐 무슨 것, 이것 먹던 것 등등 이렇게 꾸미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수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 이런 애들은 의존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존명사가 형태로 봤을 때는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내묻혀 두시고요. 형태소로 봤을 때는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의존명사니까 의존 형태소 아니야? 아닙니다. 얘도
홀로 띄어 쓰죠. 그렇죠. 앞말과 띄어 쓰거든. 앞말과 띄어 쓰기 때문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띄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소로 봤을 때는 자립 의존 중에서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게 자립 형태소예요. 다시 무슨 형태소라고요? 자립 형태소요. 품사가 뭐라고요? 나름 명사예요. 명사. 명사기 때문에 홀로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됩니다. 잊지 마세요.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다. 예.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넘어갔어요. 대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사인데 대는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뭐 서용범 이러겠지만 제가, 나는, 저는 이런 식으로 대신 지칭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킨다고 나왔죠. 크게 인칭 대명사, 사물 대명사, 처소 대명사 이렇게 나뉘어요. 인칭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를 써요. 그래서 나, 너, 우리, 당신 해가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대명사에서 물건을 가리킬 때 이거, 저거,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처소 대명사라고 하는데 처소라는 말이 좀 낯설면은 처소는 장소를 의미해요. 다시 뭘 뜻한다고요? 예, 장소요. 그래서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말. 여기라고 하면 여기는 원래 이름은 뭐 학원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학원, 학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것을 대신 가리켜서 여기, 저기, 거긴 어디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인칭, 사물, 처소 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명사와 연관지어서 이 대명사 연관지어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크게 먼저 제귀대명사라는 애가 있어요. 다시 무슨 대명사? 제귀대명사. 앞말을 다시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 보자면 내 동생은 자기밖에 몰라 라고 하면 여기서 자기는 누굴 뜻해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오는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럴 때 이런 대명사를 앞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해가지고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은 명사겠죠. 자기는 동생을 다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중요 개념. 예. 미지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부정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먼저 미지칭 대명사, 그 다음에 제귀칭 대명사라고 적기만 하고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미지칭이라는 얘기는 미지, 말 그대로 모르는 대상이에요. 미지의 세계라는 말처럼 모르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얘는 의문사로 사용이 돼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보면 거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구는 그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 누구야? 라고 하면 모르는 대상, 미지의 대상이죠. 그리고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해보면 Who are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Who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로 해석이 되는 애는 무슨 대명사? 네, 미지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기칭 대명사는 제기칭이란다. 쏘리, 죄송합니다. 부정칭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필기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부정칭이에요. 부정칭. 부정칭 대명사는 지금 다들 화이트 꺼내가지고 열심히 지우개 꺼내서 지우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부정칭 대명사. 자, 다시 들어갈게요. 부정칭이라는 것은 not 이런 뜻이 아니라 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정하지 않고 어떤 대상들,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을 때 이럴 때 부정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똑같이 누구라는 말이라도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구라는 말은 who로 해석이 되나요? 아니죠. 의문사가 아닙니다. 얘는 해석을 하면 뭐 whoever, anybody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의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럴 때 누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가 해석이 돼요.
자, 대명사 크게 인칭, 사물, 처소 대명사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이 인칭 대명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제기 대명사, 제기칭, 앞말을 다시 가리키는 말, 다음에 미지칭, 미지의 대상을 가리킬 때 모르는 대상, 다음에 부정칭,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되었으면 다음에 수사로 넘어갈게요. 수사 말 그대로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수.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크게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량 하나, 둘, 셋 혹은 1, 2, 3, 4 이런 애들은 양을 가리키는 양수사고요. 다음 순서를 가리킨다고 해서 얘서는 순서예요. 순서를 가리키는 말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우리 하나, 둘은 고유어죠. 고유어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반면에 1, 2 이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제1, 제2 이런 식으로 앞에 제를 붙여서 순서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얘들은 지금까지 체언이었어요. 자, 체언 우리 뭐뭐뭐 있다고요? 그렇죠. 명대수 이렇게 있다고 있어요. 명대수 3개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려서 이번에는 수식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식하는 말들이죠.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관형사는 체언만 꾸며줘요. 다시 뭘 꾸민다고요? 체언만 꾸밉니다. 다음에 부사는 주로 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로 용언이고요. 다른 문장 성분들도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 그래서 같은 부사, 심지어 관형어도 꾸밀 수가 있고요. 다음 문장 전체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관형사는 다시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시관형사는 저와 관련된 말들을 지시관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뒤에 말들을 꾸미고 있죠. 지시관형사. 다음에 성상관형사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형사들이에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새 신발이냐, 헌 신발이냐, 모든 신발이냐 등등등 이런 애들은 성상관형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수관형사는 좀 별 표현 칠게요. 수관형사,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 수사랑은 뭐가 다른 거야? 그렇죠.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하지만 수관형사는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만 해요. 이렇게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수관형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뒤에 조사가 안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가를 붙으면 이 친구, 한가 친구 이런 말 말이 안 되죠. 을을 넣어도 말이 안 돼요. 두을 친구, 둘을 친구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 보자면요. 하나와 둘을 더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한 개와 두 개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봤을 때 하나 뒤에는 와라는 접속조사가 있고요. 둘 다음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는 이런 하나 혹은 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인 체언에 해당되고요. 체언 중에서도 숫자를 나타내는 말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수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는 수사입니다. 반면에 한 개와 두 개를 하고 한 뒤에 개를 꾸며주고 있고요. 두 뒤에 개를 꾸며주고 있죠. 다음에 뒤에 조사 넣을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뭐라고요? 수를 나타내긴 하지만 뒤에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뭐라고요? 수관형사. 그렇죠. 이름이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관형사라는 게 중요해요. 숫자를 나타내지만 뒤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자, 되었으면 다음 부선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요. 크게 얘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이런 애들을 나눌 수 있어요. 성상부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사들이에요. 뭐 빨리, 천천히 뭐 이런 애들 있죠. 빨리, 많이 먹어라. 다음에 지시부사는 아까 전에 지시가 붙으면 저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근데 가다를 꾸며주려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이리, 저리, 그리 이런 말들이 지시부사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문장부사라고 했는데 문장부사는 다른 말로 여기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인데 이 문장부사 분류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접속부사도 전부 다 얘들이 문장부사에 해당돼요. 문장부사에 다시 문장부사로 써있는데 얘를 양태부사로 고쳐놓으세요. 다시 무슨 부사요?
양태부사. 양태부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 특정 서술어랑 호응하는 부사어, 이런 애들을 양태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어떠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설마 그 일이 벌어졌을까? 뭐 이런 애들 있죠. 설마. 이런 애들은 문장부사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접속부사는 단어 접속부사와 문장 접속부사로 나뉩니다. 다시 접속부사는 무슨 접속부사? 그렇죠. 단어 접속부사랑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 접속부사로 나뉠 수가 있어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줄 때 조사 말고요. 접속조사 말고 우리 사과와 배 이렇게 와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지만 조사를 통해 연결해 줄 수도 있지만 사과 및 배 가능하죠. 사과 혹은 배 이런 말도 가능하거든. 이런 애들은 단어 접속부사고요. 문장을 이어주는 말들 나열할 때는 그리고 뭐 반대관계, 역접관계일 땐 그러나, 하지만 뭐 등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접속어라고 부르는 말들은 문장 접속부사예요. 얘들도 문장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상부사, 지시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묶어서 하나만 꾸며주기 때문에 한 성분만 꾸미기 때문에 성분부사 요렇게도 불러요. 자, 다시 우리 체언의 명대수 3개 있고요. 다음에 수식원, 관형사, 부사 했죠. 관형사는 뭘 꾸민다고요? 체언을 꾸민다고요. 다음 부사는 뭘 꾸민다고요? 다 꾸민다고요. 특히 용어는. 그리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수식어는 가변어이다, 불변어이다? 뭐라고요? 가변어, 불변어? 네, 불변어라고 했어요. 불변어. 모양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불변어라고 했어요. 저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예 중에 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을 좀 보세요. 3번에 1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꾸며주는 말들을 일단 다 찾아볼게요. 꾸며주는 말. 사람을 꾸며줘. 뭐를? 이런.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다음에 본 적이 있나요? 이 뒤에 적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죠. 적도 요건 무슨 명사? 의존명사. 얘도 명사고요. 사람 마찬가지로 명사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과 보는 둘 다 관형사인가요? 아니에요. 관형사가 아닙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하죠. 그래서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에 해당되는 말은 얘는 관형사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관형사입니다. 하지만 본 적 할 때 본은 활용이 돼요, 안 돼요? 기본형이 있나요? 그렇죠. 기본형이 보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보다. 품사가 뭐예요? 보다의 품사는 눈으로 보는 행위를 나타내니까 그렇죠.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적 같은 경우는 이건 동사의 관형사형에 해당됩니다. 동사의 관형사형. 품사는 반드시 동사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 구분되시나요? 네. 구분 꼭 하세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린 지금 관형사와 연관지어 봤는데 또 다른 예를 좀 볼게요. 빨리 그리고 빠르게 달린다는데 빨리라는 말도 달린다를 꾸미고요. 빠르게도 달린다를 꾸미죠. 빨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돼요, 안 돼요? 기본형이 있나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빨리 기본형이 없어요. 빠르다 아닙니다. 얘는 빨리 자체예요.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사예요. 불변어입니다. 부사. 그렇죠? 다음 빠르게는 기본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빠르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빠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빠르다. 품사가 뭐예요?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그렇죠. 형용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이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꾸미는 말이라도 푸르사가 다릅니다. 주의하세요. 자, 되었으면 뒷장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용언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38쪽이네요. 지금 용언, 활용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용언, 동사, 형용사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가변어라고요, 불변어라고요?
그렇죠. 가변어입니다. 얘는 가변어 중요했어요. 가변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는 다시 목적어, 대상이 필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으면은 자동사라고요. 목적어 꼭 필요로 하면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가다 하면 철수가 집에 가다 이러면 되는 거죠. 목적어 없어요. 반면에 먹다라고 하면 철수가 무엇을 먹는지가 필요로 해요. 이러면 타동사가 됩니다. 다음에 형용사. 그게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용사들은 성상형용사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애들, 착하다 이런 말들이 있죠. 반면에 지시형용사는 우리가 지시 들어가면 뭐뭐뭐 한다고요. 그렇죠. 이, 그, 저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다로 끝나야 돼요. 용언이기 때문에 뭐뭐 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하다, 이렇다, 그러하다, 그렇다, 저러하다, 저렇다 이런 말들이 이러하다 이런 말들이 바로 지시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페이지 바로 아랫부분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 요거 시험 문제에 요거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에 종종 출제가 돼요. 두 가지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먼저 현재 시제가 되느냐. 현재 시제가 된단 말은 당연히 형용사도 현재 시제가 있겠는데 현재 시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니은이나 는이 있죠. 니은이나 는.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으면 동사예요. 근데 니은이나 는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청유형. 청유형이라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하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뭐하자가 가능하려면 행위거든.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동사는 청유형이 가능해요. 하지만 형용사는 안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명령형. 명령형은 뭐뭐해라가 되겠죠. 뭐뭐해라. 이것도 움직임을 지시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움직임을 지시하는 게 가능한 명령형이 가능하다면 동사고요.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옆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가다의 현재형은 간다 되는 거죠. 먹다의 현재형은 먹는다 하고 니은이나 는이 가능해요. 이러면 동사고요. 반면 예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참고로 그 백설탕 표시, 이 표시 들어가 있으면 비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문법적인 표현이에요. 다음 청유형 자. 가다에 잘 쓰면 가자 말이 되거든. 근데 예쁘자 이런다고 예뻐지면 대한민국에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예뻐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뻐질 수 없나?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네, 예쁘자 말이 안 되죠. 다음에 명령형 가라 이러면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시가 가능하거든. 하지만 예뻐라 이런다고 안 예뻐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예뻐라 한다고 제가 예뻐지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거 외에도 의도를 나타내는 말들,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말들이 동사는 가능해요. 그런데 형용사는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러 혹은 뭐뭐 하려 이런 표현이 결합이 또 불가능합니다. 얘들은 모의고사에 가끔 연계돼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 어디 자려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데 예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쪽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옆쪽에 참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용언 부분에서는 좀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불규칙 이게 까다롭냐면 일단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 교재나 이런 데 자세히 나와 있진 않고요. 그다음에 불규칙도 종류가 3가지나 돼요.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 또다시 한 뭐 4-5가지 정도씩 이렇게 세세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좀 까다롭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용언에 불규칙 활용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규칙 활용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구분하려면 이거 빨간색으로 쓰세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 없을걸요. 일단은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려면 뒤에 어미에 무엇을 결합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미. 우리 뭐 다 뭐뭐 했다, 뭐뭐 했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어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미 중에서도 우리가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 가장 간단한 거 라는 어미가 있죠.
이것을 결합해보면 어미의 아와 어를 결합해보면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다라는 단어를 활용할게요. 굽다. 자, 이 굽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굽다 하면 떠오르는 뜻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나요? 예, 휘다의 뜻이 있겠죠. 휘다, 휨. 이런 굽다가 있고요. 허리가 굽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불, 뭐 빵 같은 경우에도 예, 불로 구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아나 어를 결합을 해볼게요. 굽 더하기 뭘 넣으라고요? 어를 넣으면 되겠죠. 음성이니까 어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휘다의 뜻에는 허리가 굽, 그렇죠. 허리가 굽,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굽과 어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불의 굽다 같은 경우에는 불의 굽어라고 안 하죠. 불의 뭐라고 해요? 불의 구워라고 얘기를 해요. 모양이 다르네요. 그렇죠.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한 개는 규칙 활용이고 한 개는 불규칙 활용인데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똑같이 나눠져 있으면 어간과 어미가 똑같이 원래 형태의 굽과 어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이것은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간과 어미가 유지가 되면. 반면에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뒤에다 뭘로 보라고요? 아, 어 결합해보시면 돼요. 아, 어. 아, 어를 결합했을 때 모양이 유지되면 규칙, 유지가 안 되면 불규칙. 자, 일단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빗금을 쭉 그어주시고요. 빗금을 치고 또 다른 기준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 자, 이번에 르라는 말이 어간에 있는 말을 이용해 볼게요. 치르다라는 말에 어를 결합해 보고요. 치르다의 어. 그 다음에 흐르다. 흐르다라는 말에 이번에 어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다, 치르다부터 먼저 보면 치르다를 활용하면 뭐가 돼요? 값을 치러라. 그렇지. 치러가 되는 거죠. 값을 치러. 이렇게 되죠. 반면 흐르다 같은 경우에는 흐르어라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강물이 흐르어가 아니라 강물이 흘러라는 말을 써요. 강물이 흘러. 오,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릅니다. 가만히 볼게요. 치르어 보면 치도 있고요. 어도 있는데 르에서 음만 없어졌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배웠던 음운 규칙 중에 무슨 규칙에 해당돼요? 그렇죠. 으탈락에 해당됩니다. 으탈락은 음운 규칙에 포함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포함이 됐다고요. 이렇게 음운 규칙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이런 활용은 우리가 규칙 활용으로 봐요. 무슨 규칙이요? 으탈락. 으탈락이라는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이것은 규칙 활용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흐르어를 보면 흐도 있고요. 어도 있는데 르가 리을로 변해버렸네요. 르가 리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규칙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 이거 기본적인 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밑에는 정말 쉬워요. 자, 첫 번째 어미에다 뭘 넣으라고요? 그렇죠. 아나 어를 결합하라고요. 양성 음성 맞춰가지고 아나 어를 결합해 보시고요. 그런 후에 어간 어미가 동일하게 똑같이 유지가 되면 그렇죠. 규칙. 어간 어미가 변한 부분이 있으면 불규칙이고요. 자, 다음에 변하더라도 이렇게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으탈락이라는 음운 규칙으로 설명 가능하면 그렇죠. 이러면 규칙 활용이에요. 반면에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면 불규칙 활용. 여기까지 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아, 어 결합하는 거. 이거 책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재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님 책에만 나옵니다. 나중에 선생님 책으로 공부 한번 해요. 자, 내려갔어요. 자, 크게 불규칙은 유형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귀찮게. 첫 번째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원래 어간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용언에 활용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했었는데 어간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불규칙이죠.
다음 두 번째, 어미불규칙.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미에다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해요. 어미에다 뭘 넣어야 돼요? 아나 어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아나 어를 결합을 했는데 아어가 아닌 다른 애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규칙이죠. 다음 세 번째, 어간어미 모두 변하는 어간어미 불규칙이 있어요. 둘 다 변하는 경우입니다. 얘는 어간의 모양도 살짝 변하고요. 어미의 모양도 살짝 다 변해요. 자, 뒤에 예를 통해서 바로 볼게요. 크게 뭐 시오, 디귿, 비읍, 리으, 르우 불규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뒤에 뭘 넣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어를. 예를 통해 볼게요. 지따의 어를 넣었어요. 지따의 어를 넣었는데 뭐가 됐어요? 지어가 됐죠. 어간, 짓이 뭘로 변했어요? 지로 변했죠. 그렇죠. 어간의 시옷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시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름도 시옷 불규칙이에요. 참고로 어간 불규칙은 어간에서 이름을 따고요. 참고로 바뀌기 전 어간의 모양에서 따요. 다시 바뀌기 전 후 중에서 바뀌기 전이요. 여기에서 명칭을 땁니다. 바뀌기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시옷 불규칙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또 볼게요. 묻다 같은 경우에는 묻다 어간이 묻이었죠. 묻다 기본형이 묻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선생님께 물어 하고 디귿이 리을로 변했어요. 디귿이 리을로 변했습니다. 바뀌기 전에 뭐였어요? 네, 디귿이었죠. 그럼 얘도 무슨 불규칙? 네, 디귿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돕다의 아를 넣었어요. 이번엔 돕다의 아. 돕아인데 이번엔 도와 아는 뒤에 있거든. 어미 아는 있어요. 근데 돕이 도하고 오로 변해버렸죠. 그럼 비읍만 오로 변한 거예요. 비읍이 오로 변했죠. 그럼 무슨 불규칙? 네, 비읍 불규칙이 되는 거죠. 비읍 불규칙. 다음에 흐르다예요. 아까 흐르다 했었죠. 흐르다에 어를 넣었어요. 흐도 있고요. 어도 있는데 흐르에 있는 르가 리을로 변했어요. 그래서 얘는 르가 변했기 때문에 어간의 르가 변했기 때문에 이름도 르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마지막 얘도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에 어를 결합했는데 우리 활용할 때 뭐가 돼요? 퍼가 되죠. 분명히 우가 떨어 나갔어요. 오 선생님 이거 우 탈락 아닌가요? 우는 탈락을 했지만 음운 규칙에 우 탈락이라는 음운 규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외운 적이 없죠? 그렇죠. 우리 으 탈락도 외운 적이 있고요. 어 탈락도 외운 적이 있는데 우 탈락이라는 모음 탈락은 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규칙이고요. 유일하게 우 불규칙은 푸, 어, 퍼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간 불규칙 5가지가 있었죠.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이름은 바뀌기 전 명칭에서 이름을 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팁을 더 드리자면 5가지가 있는데 이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외우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 순서를 이렇게 외우세요. 우르사 간에 좋은 약 알고 있죠? 곰의 힘이 솟아나는 우르사. 그 우르사라는 약 이름에다가 우르사 약발이 정말 좋아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 약발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울 때 우르사 대박 이렇게 외우시고요. 우 불규칙 우고요. 르 불규칙 르예요. 사 대박은 전부 다 시옷 디귿 비읍만 따서 시옷 불규칙, 다음에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우르 사 대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무지하게 귀찮죠? 무지하게 많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내신이니까. 내신에서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귀찮지만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에 어미불규칙. 지금 여기 3가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원래 4가지인데 여기 3가지만 나와 있으니 3가지 볼게요. 자, 먼저 뒤에다 뭘 넣으라고요? 아나 어를 결합하라고요. 아나 어를 결합했는데 어미의 모양이 아어가 아닌 다른 데가 튀어나왔어. 이러니까 어미불규칙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다에 어를 결합했어요. 하다 어를 결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어라가 아니라 여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가 여로 변했기 때문에 이름도 여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무엇 하다에 꼴이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여불규칙이에요. 무엇 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이렇게 하다 들어가면 전부 다 하여, 공부하여, 운동하여 여로 바뀌죠. 다음에 이번 이르다에 어를 결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르다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도착하다의 뜻이에요. 다시 무슨 뜻? 도착하다의 뜻. 이르다에 어려운데 이르러 이렇게 변했죠. 이르러. 그래서 얘는 러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르다가 도착하다의 말고 도착하다의 뜻 말고 시간이라던가 말하다의 뜻이면 시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아직 이르러라고 안 하고 시간이 아직 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일러는 간이 변한 거죠. 얘는 이르다가 르가 리을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요. 이르어 일러. 그렇죠. 르가 리을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오르다 올라 이런 경우처럼. 두 가지. 잠시만.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을 구분하는 데 좀 많이 더 어려움을 겪어요. 둘 다 가운데 르가 들어가 있어요. 어간 끝이 르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데 조금 어려워해요. 자,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어간이 있냐 없냐, 즉 어간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됐냐, 어간의 모양이 변했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어미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만 러로 변했죠. 다시 볼까요? 이르러. 이르의 모양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얘는 어미가 변했기 때문에 어미 러 불규칙이에요. 어미는 러 불규칙. 반면에 흐르어 보면 흐르가 흘리을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거든. 어간이 변했죠. 얘는 어간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똑같이 흐르어도 흘러로 끝났고 이르러도 러로 끝났지만 동일한 애가 아니에요. 흐르어 흘러는 어간이 변했고요. 이르어 이르러는 어미 어만 러로 변한 경우입니다. 차이점 구분되시나요? 어간이 모양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다른 예들 통해서 또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오불규칙 넘어가서요.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뭔가 좀 줘라는 의미에서 달달한 애가 있거든. 달다. 활용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 좀 달라, 다오 이렇게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다에 아라어라, 즉 아어가 결합되면 달아라가 아니라 다오 이렇게 변한 거죠. 달아라, 다오.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달아라가 다오로. 참고로 여기서 리을 없어진 거 아닌가요? 선생님, 어간이 없어졌는데요. 리을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간도 불규칙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얘는 리을 탈락에 해당돼요. 리을 탈락이기 때문에 리을 탈락은 규칙 불규칙 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어간은 규칙적으로 변한 겁니다. 다만 어미만 이렇게 아라가 오로 변했어요. 자, 우리 아까 어간 불규칙은 바뀌기 전 명칭에서 이름을 땄다면 얘는 바뀌기 전은 다 동일하거든. 다 아어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미 불규칙 활용은 얘는 바뀐 바뀐 후 어미에서 명칭을 tab니다. 즉 하어가 여러 변했으면 열불규칙, 이르어가 이르러로 변했으면 러불규칙, 달아라가 다오로 변했으니까 오로 끝났으니까 오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들 되시죠? 바뀐 후의 이름. 자, 다음 마지막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은 공통된 특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간이 히읗 받침이에요. 다시 어간이 뭐라고요? 히읗 받침이에요. 그리고 품사가 중요해요.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다시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예요.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들 대부분의 색채어가 많아요. 하얗다, 노랗다, 빨갛다, 까맣다, 누렇다 등등 이런 애들 있죠. 다 이런 애들인데 뭐 동그랗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에다가 아나 어를 결합하면 이런 애들하고 아나 어를 결합하게 되면은 아어를 결합하면 아어가 에 또는 예로 변해요. 파랗다 아는 파라다가 파레가 돼버리죠. 하얗다는 하예가 돼버려요. 그렇죠. 모양이 다 변했죠. 파랏의 형태 남았어요? 아니죠. 사라졌죠. 히읗 사라졌죠. 다음 아가 아니라 에가 돼버렸죠. 모양이 둘 다 변했습니다. 하얗아도 마찬가지로 하얗의 형태가 안 남아있고요. 아의 형태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들은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뭐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요. 파랏 여기 아로 끝났죠.
파랗다 할 때 아가 있으면은 에가 돼버려요. 에. 그러면 하얗다 할 때는 하야 하고 야가 들어있죠. 이럴 때는 다음부터 하예가 돼요. 그래서 아일 때는 에가, 야일 때는 예가 되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각각 변하게 됩니다. 구분하기 쉽겠죠? 자, 좀 전에 우리는 용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불규칙을 봤어요. 불규칙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미에다가 무엇을 결합한다고요? 아나 어를 결합한다고요. 그리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간 어미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그렇죠. 안 변하죠. 그리고 혹시 변하더라도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렇죠. 탈락. 규칙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면 탈락이라던가 리을 탈락과 같은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건 규칙 활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의문 규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어간 어미 중에 뭔가 변한 게 있으면 불규칙이에요. 크게 세 가지 있었죠.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 그렇죠? 어간 불규칙은 5가지 우루사 대박 이렇게 있었어요. 우루사 대박. 어간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해요. 다음에 어미 불규칙, 어미 불규칙 3가지만 했었죠. 그렇죠? 여 불규칙, 하다. 러 불규칙, 이르러, 푸르러 이렇게 러로 끝난 애들. 다음에 오, 달다, 다오 요거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3개. 어미 불규칙은 3개 있었고요. 마지막 어간 어미 불규칙은 공통점이 있었죠. 받침은 무슨 받침? 히읗 받침. 품사는 무슨 품사? 형용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히읗 받침을 가진 형용사 중에 규칙 활용을 하는 애가 있긴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실래요? 맞추면 참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네 여기서는. 하나 예외가 있어요. 히읗 받침의 형용사인데 규칙을 활용하는 애. 여기 하나 적어둡시다 그냥. 좋다 같은 경우에는 아를 결합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좋아. 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어간 그대로 어미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발음에서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좋아 이렇게 되거든. 무슨 규칙? 그렇죠. 히읗 탈락이랑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형태만 표기만 보면 됩니다. 어간 발음이 죄송합니다. 조히읗 조히읗. 다음에 어미 둘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규칙 활용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관계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어 조사 단어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맺어주고요. 가변어라고요, 불변어라고요. 가변어 손 딩동댕, 불변어 손 딩동댕. 둘 다 됩니다. 대부분이 불변어라고 했어요. 가변어는 조사 중에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서술격 조사이다. 하나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도 유형이 3가지예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건 격조사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 구분하기 까다로워요. 이거 구분하려면 격조사를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접속조사라는데 접속조사는 쉬워요. 체언과 체언 사이에 있는 조사. 앞에 체언에 붙어있고 뒤에 또 다른 체언이 시작되면 이거는 접속조사예요. 가장 쉬운 접속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고요. 와, 과, 무엇, 뭐와, 무엇과 이런 애들 대표적인 접속조사죠. 사과와 배, 귤과 배 이런 식으로 와, 과가 있고요. 참고로 이 와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장에 쓰기 때문에 문어체라는 말을 써요. 두루두루 우리 말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문장에서는 반드시 와가가 많이 쓰여요. 분명 이랑 하고 이런 애들은 우리가 구어체라는 말을 써요. 구어체. 말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랑 배 이런 식으로요. 사과하고 배하고 이런 식으로 사과며 배며 이런 애들은 구어체에 쓰이고요. 접속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격조사. 격조사는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붙여줘요. 다시 무엇을요? 문장 성분의 자격을요. 그래서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를 만들어주고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로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우리 문장 성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요? 아니에요. 9가지는 품사고요. 문장 성분의 개수는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격조사의 종류도 몇 가지가?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격조사 주어로 만들어줘요. 이가의 높임 표현 깨서 이런 애들은 주격조사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목적격조사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을를 이래 있는 거죠. 을를 여기 보면은 빗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냥 콤마로 다음에 따로 쓰인 게 있어요. 이렇게 빗금 표시가 된 애들은 우리가 이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요? 다를 이자에다가 형태가 다르다 해서 이 형태란 말을 써요. 얘들은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받침 유무에 따라서. 책 뒤에는 뭘 써요? 이가 중에서 책 이를 쓰죠. 노트 뒤에는 노트 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받침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이 형태입니다. 을들도 빗금 표시되어 있으면 얘도 무슨 관계? 그렇죠. 이 형태 관계가 되는 거죠. 받침이 있으면 책 뒤에는 을을 넣게 되는 거고요. 노트를 이렇게 받침이 없으면 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세 번째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관형격 조사는 뭐밖에 없다고?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수가 책을 꾸며주려면 철수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부사격 조사. 얘는 무지하게 많아요. 에서 에게 뭐 등등등 무지하게 많은데 부사격 조사는 따로 외우도록 할게요.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서술격 조사이다. 얘는 별표 치시고요. 유일하게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유일하게 그렇죠. 활용이 가능한 조사예요. 활용이 됩니다. 유일해요. 유일해. 서술격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활용된 조사는. 다음에 여섯 번째 복격 조사. 보어를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얘는 뒤에 보충 설명 달아놓으시고요. 별표 치고요. 뒤에 특정 서술어가 중요해요. 서술어 뭐 있다고요? 그렇죠. 되다 혹은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되다 혹은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필수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만 보어에 해당이 돼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 얘들이 보어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호격조사. 부를 때 쓴다라고 해서 호격조사예요. 철수를 부르면 철수야, 산을 부르면 산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높임말 신이여, 달이여 이런 애들은 높임을 나타내는 호격조사에 해당됩니다. 주어, 목적,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를 만들어주는데 호격조사는 뭘 만들어주나요? 우리 호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동떨어져 있어요. 야 철수야 하고 콤마 딱 치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문장 성분 중에 뭐라고 부른다고? 독립어. 그래서 호격조사는 독립어를 만들어줘요. 독립어를. 주격조사는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각각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얘만 명칭이 달라요. 얘 좀 주의하시고요. 격조사 종류가 7가지죠. 7가지 따로 외우려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듯이 얘도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얘도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성분을 만들어준 조사. 주성분에 뭐뭐 있는데요? 주술, 목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주술, 목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주술, 목보. 다음에 부속성분 몇 개 있어요? 부속성분 꾸며주는 애 2가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부속성분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뭐? 그렇죠. 관형어와 부사어.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있고요. 부사격 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독립성분 있었죠. 독립성분.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격조사 하나밖에 없죠. 뭐 호격조사. 그렇죠. 그래서 외울 때 그냥 개별적으로 외우시지 말고요. 이렇게 덩어리 범주를 지어가지고 외우시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덩어리 범주를 지어서 외우시면 외우기가 편해요. 그 암기 팁입니다. 외우는 팁.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했었어요. 뭐를? 부사격 조사를. 왜 부사격 조사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무지하게 많다고요. 외우기가 힘들어요. 낮게 개별적으로 외우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페이지 가장 아래 빈 공간에다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요 교재의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39쪽 아래쪽 이쪽에 보면 당연히 책 아래니까 하단 빈 공간이 있겠죠. 여기다가 부사격 조사를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만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앞 머리를 외워주셔야 돼요. 크게 에, 로, 와, 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외워주도록 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에로와라고. 에로 들어가지 야한수급. 야한수업 아닙니다. 예, 이거 19금 수업 아니에요. 예,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중학생들도 들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자, 에라고 했는데 에라는 어디에 할 때 에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다음에 뒤에 덧붙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디, 그렇죠? 어디에서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반면 누구 같은 경우에 누구에, 그렇죠? 개라는 말 쓸 수 있었죠.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를 또 높일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 깨, 그렇죠? 그래서 에에서 나올 수 있는 에서 에게 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에서 에게 깨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다음 로에서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참고로 무엇으로와 로는 같은 말입니다. 로는 자음 앞 자음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어주는 매개 모음에 해당돼요. 뭐 책으로 하면 책 할 때 기역 받침이 있고요. 책에 기역 받침 있죠. 로 바로 책로 하면 말이 안 되거든. 이상하거든. 그래서 여기다 매기모음 으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가 있는데 로와 으로는 같은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로에서 또 뒤에 붙일 수 있는 말, 그렇죠? 뭐뭐 자식으로서 그럴 수 없다. 이런 말 쓰죠. 로서.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보통 사람한테 써요. 다시 로서는 언제 쓴다고요? 로서 사람, 시옷 사람. 다음에 뭐뭐로서가 있으면 뭐뭐로 써도 있죠. 얘는 언제 써요?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얘는 수단 혹은 방법이라는 말을 써요. 문법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시험에서 언어 매체에서 좋은 점수를 거뒀다. 뭐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죠. 로서로서 뜻 좀 구매해 두시고요. 다음에 와가 있는데 와는 비금구시고요. 아까 비금구면 무슨 관계? 그렇죠. 이 형태 관계. 받침이 있을 때 와를 써요? 없을 때 와를 써요? 책 와예요? 노트 와예요? 노트 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받침이 없는 말일 때 와를 쓰고요. 받침이 있으면은 과를 씁니다. 와, 과. 다음에 라고 넘어갈게요. 라고. 라고 같은 경우에는 인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뭐 할 때요? 인용할 때 선생님께서 뭐뭐뭐뭐 라고 하셨다 이럴 때 써요. 우리 이럴 때 직접 인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인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얘는 따옴표가 있을 때 쓰는 그렇죠. 직접 인용에 해당되는 거죠.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를 쓰고요. 반면에 간접 인용일 때 뭐 쓰나요? 그렇죠. 고만 쓰는 거죠. 어떻다 고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일 때는 고만 이용합니다. 따옴표 유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 외우는 방법 크게 뭐뭐뭐뭐 그렇죠. 에로와 라고를 외우시고요. 에에서 에게께 로로서로서 와, 과, 라고, 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 뭐 직유법을 나타낼 때 가치나처럼 이런 애들도 부사격 조사에 들어가요. 가치처럼. 걔들은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 과의 구어체 형태도 있어요. 구어체. 나는 아빠와 닮았다. 난 아빠하고 닮았다. 나는 아빠랑 닮았다. 이렇게 뭐뭐 하고나 랑 이럴 때는 걔들은 접속 조사가 아니라 와, 과의 구어체에 해당이 됩니다. 와, 과의 구어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적어만 둡시다. 뭐뭐랑, 뭐뭐하고 이런 애들도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 2번 문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부분을 찾아 적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불규칙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분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분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죠. 구분이 되겠네요. 뒤에다 뭘 넣어보면 돼요? 그렇죠. 어를 결합했을 때 어간이든 어미든 뭔가 변한 부분이 있으면 돼요. 자, 용어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있어요. 그 기본형이 뭐예요? 그렇죠. 그따에 뭘 넣었어요? 어를 넣었죠. 근데 그따가 어가 그어가 됐어요. 그렇죠. 무슨 불규칙? 그렇죠. 시옷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간 불규칙이에요. 어간 중에서도 시옷 불규칙. 가 탈락이죠. 놀다, 놀아 규칙이고요. 표정이 해맑았다, 해맑아 규칙이죠. 아를 넣으니까. 누르다에 어를 넣으니까 누르어가 아니라 어를 넣었는데 누르러가 됐어요. 어간 어미 중에 뭐가 변했어요? 그렇죠. 뒤에 어미가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미가 변했고요. 어미가 러로 변했으니까 무슨 불규칙이야? 그렇죠. 러 불규칙에 해당됩니다. 러 불규칙. 만 가는 저녁 하늘 아래 사람들은 더워서 기본형 덥다죠. 덥다에 뭘 넣겠어요? 어를 넣었는데 더워가 됐죠. 어간 어미 중에서 그렇죠. 어간 비읍이 우로 변한 경우네요. 그래서 얘는 어간이 바뀐 비읍 불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발길을 서두르다, 서두르다. 얘는 좀 볼까요? 서두르다에 어를 넣으면 러 이렇게 되네요. 자, 좀 보세요. 서두는 그대로 있고요. 르어가 러가 됐어요.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르가 리을만 남았네요. 무슨 현상? 그렇죠. 으탈락이에요. 다시 무슨 현상? 으탈락이에요. 얘는 으탈락이니까 이건 밑줄로 그을게요. 으탈락이니까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그렇죠. 얘는 규칙 활용입니다. 규칙 활용. 예. 기본적으로 으탈락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규칙, 불규칙 활용하려면, 확인하려면. 자,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흘렀다의 기본형은 뭔가요? 흐르다. 그렇죠. 흐르다에 어를 넣었는데 흘러가 됐어요. 얘가 흘러. 흘러. 흐도 있고요. 흐 있어요. 그렇죠. 르가 있는데 리을이 됐죠. 그렇죠. 어디가 변했어요? 어디가 변했다고요? 어간이 변했네요. 그래서 어간이 바뀐 무슨 불규칙이요? 르가 변하면 그렇죠. 르 불규칙이라고 했어요. 어간 르 불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이러한 풍경을 감상하였다. 기본형 하다, 감상하 어시 들어갔는데 어시 아니라 엿이 됐죠. 그렇죠. 무슨 불규칙? 그렇죠. 여 불규칙. 그렇죠. 여 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미 여 불규칙에 해당이 돼요. 참고로 하다 들어가면 다 여 불규칙으로 했었죠. 그렇죠. 하다가 붙어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 누르러 더워 예 흘러 감상하였다. 이렇게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까다롭죠? 네. 방법은 어를 결합하고 모양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꼼꼼히 비교하셔야 돼요. 예. 그것만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뒷장 넘어가셔서 40쪽이네요. 40쪽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독립원 드디어 감탄사입니다.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인데 이쪽에서 부름과 연관돼서 부름과 대답해서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부르거나 야 하고 부르는 거나 이런 말들 있죠. 다 감탄사인데 예를 들어서 철수야 하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철수야 하고 불렀을 때 얘 품사는 독립 즉 감탄사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탄사 아닙니다. 이게 감탄사 아니에요. 왜? 얘는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 더하기 무엇으로? 그렇죠. 철수 더하기 야로 야로 나눌 수가 있죠. 철수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이름이니까 명사, 고유명사로 했었죠. 야는 부를 때 쓰는 조사는 무슨 조사? 그렇죠. 호격조사입니다. 호격조사. 그래서 철수야는 똑같이 여보세요처럼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품사가 다르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다음 품사의 통용이라는데
철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다. 뭐 말은 비슷비슷한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예요. 반면에 조사가 안 붙으면 얘는 판단을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다음에 도로의 길이가 길었다. 길이가 명사겠죠. 근데 길이 보존하세 하고 보존하세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 참을 만큼 참겠다라고 했는데 참을 다음에 만큼이 붙었죠.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건 띄어쓰기가 중요하고요.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참다 용언이죠. 이렇게 용언 뒤에 있는 만큼면 용언 뒤에 있는 만큼 띄어쓴 만큼이면 얘는 의조명사예요. 의조명사. 이거 중요해요. 다음에 너만큼 착한 사람 못 봤다. 너만큼 할 때 앞에 너의 품사는 뭐예요? 체언이죠. 대명사 체언입니다. 이 체언 뒤에는 붙여져 있어요? 띄어져 있어요? 당연히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단어 중에 체언에 붙일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만큼은 조사에 해당됩니다. 자,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말이 용언이면 품사가 뭐라고요? 앞말이 용언이면 띄어쓰는 의존명사고요. 명사입니다. 반면에 앞말이 체언이면 붙여 쓰죠. 앞말이 체언이면 만큼일 때는 조사. 그렇죠. 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주의하세요. 다음에 부디 만세를 조사 들어갔으니까 명사고요. 만세 감탄사에 해당되겠죠. 다음에 다섯을 세고 그렇죠. 조사 들어가 있죠. 이러면 수사. 반면에 다섯 사람이 하면서 사람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리고 다섯이 사람이 다섯을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다섯 사람하고 사람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에 해당이 돼요. 자, 밑에 품사 분류의 실제라고 했는데 이것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점이 찍혀 있죠. 반점 찍히면 감탄사 독립어입니다. 다음에 먼저라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먼저 뒤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고요. 저기에서 여기서 저기는 에서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붙어 있다고요. 조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 얘는 저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명사가 되는 거죠. 대명사. 에서는 조사고요. 노는 당연히 이렇게 놀다에서 나온 말이니까 동사고요. 모든 친구하고 친구를 꾸며주죠.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감탄사. 다음 친구의 품사는 뭐겠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와 품사. 그렇죠. 친구 뒤에 붙어있으니까 조사겠죠. 우리 조사 종류 중에서 무슨 조사일까요? 조사 종류 세 가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여기는 접속조사일까요? 아니면 격조사일까요? 뒤에 말을 보면 돼요. 친구와 인사하자를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격조사입니다. 다음 빨리 인사하자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 인사하자는 끝에 동사에 해당이 되겠죠. 구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직접 실제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3번에 4번 문제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띄어져 있는 애들은 다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품사를 찾을 때는 조사만 더 찾으시면 돼요. 띄어쓴 상태에서 조사만 더 찾으면 됩니다. 여기 문장 내에서 조사가 뭐가 있나요? 깨서는? 깨서예요? 깨서는이에요? 그렇죠. 깨서 따로고요. 그 다음에 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누셔야 돼요. 요거 나누는 것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본 거예요.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 품사, 우리 품사. 뭐라고요? 우리 품사 뭐라고요? 대명사 우리 나타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할머니 품사는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렇죠. 명사, 깨서, 조사, 는 조사. 항상 인자하시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용언을 꾸며준 뭐라고요? 그렇죠. 부사, 인자하시다. 얘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두 가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 뭐 하라고요? 니은이나 는을 넣어보라고요. 인자하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럼 얘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품사 부분 복습들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품사만 해도 수업을 되게 오래 해야 되는 수업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좀 줄여서 수업을 했습니다. 꼭 복습들 하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 풀으시고요. 뒤에
41쪽에 보면 단원 확인, 단원 종합 문제가 있죠. 그것도 다 다 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꼭 좀 질문 하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